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의 경매마마입니다. 오늘은 실전 투자 물건 중에서 하자 보수가 있었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천에 있는 물건으로서 제물포 효과 도화역이 가까이 있었고 수원공원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강아지 산책을 위하여 집을 구할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채권 명세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출 원금은 5억 1,200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 그러니까 원리금은 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물건을 저희가 가져온 금액은 3억 8,400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에서 25% 할인한 75%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은 빌라로서 다세대로서 4개 호수를 갖고 있습니다. 2층에 2개 호수, 4층에 2개 호수, 이렇게 총 4개 호수를 저희가 매입을 하였습니다. 배치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층에 1호, 2호 라인 2개가 있습니다. 이 두 세대 모두 다 거실을 중심으로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호 라인은 방 2개, 화장실 하나로 거실 별대의 구조로 그래도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거의 감정평가서를 일부분을 캡처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가가 1억 7,800입니다. 2호 라인 방 2개, 화장실 하나, 거실 별도로 있는 것은 감정이 1억 4,200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2개, 4층 2개, 총 4개 호수를 저희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에 단점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이었고, 두 번째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제가 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치권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유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유치권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유치권을 얘기할 기회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출 원금이 5억 1,200이었습니다. 이 채권을 매입한 가격은 3억 8,400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의 75%에 저희가 채권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질권 대출이 80%, 그러니까 채권 매입가의 80% 3억 1,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3,840만원, 그 다음 잔금 3,5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 질권 이자뿐 아니라 여기에 이전 비용이라든가 소소한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3,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1억 1,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익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4개 호수를 매매한 가격이 5억 4,600이었습니다. 그리고 질권 대출 3억 1,000 제하고 나면 2억 3,600이 남습니다. 거기에 투자금 1억 1,300만 원이 들어갔죠. 여기 1억 1,300만 원을 제하면 1억 2,300만 원이 남습니다. 수익금으로 1억 2,300이었습니다. 이거를 처리하는 비용이 저희가 4,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순수 수익금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익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투자금은 1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익금은 8천만 원이 나와 있었죠. 그런데 투자 기간이 처음에 2세대는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세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걸린 거는 건물에 하자 보수, 하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이게 앞에서 2세대를 먼저 투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을 평균 냈을 때 10개월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70.7%가 되겠습니다. 본 물건은 처음에 2세대는 빨리 끝났습니다. 한 3개월, 4개월에 끝났는데 그 다음 세대를 저희가 올 수리를 해서 준비를 딱 했을 때 장마철이 되어서 안에 곰팡이가 많이 쓸었습니다. 거실의 한쪽 벽을, 또 안방과 곰팡이가 많이 썰었고 주방에는 물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호수에 하자가 있는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위에 층에서
엑셀을, 그러니까 방수를 다 뜯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샜기 때문에 이걸 뜯어 놨었겠죠. 그렇게 됐고 옥상에도 방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물 하자 보수금을 신청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물건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였는데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동의도 받아서, 그리고 여기에 따른 견적, 어떻게 어떤 부분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견적까지 다 넣어서 하자 보수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호 라인 방 3개, 화장실 2개 물건은 매수자들이 종종 와서 쉽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는 방문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냉장고를 옵션으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에어컨은 여기에 달력 시스템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식탁이 없어서 아일랜드 식탁까지 준비하여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보시는 분들이 보고 쉽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401호에서 하자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 수리를 완전히 하고 난 후에 그 하자가 일어난 걸 알았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금을 추적해서 찾아서 하자를 고치고 옥상까지 방수까지 끝내고 났을 때 3층과 5층도 채권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과 5층까지 제가 매입을 하여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물건은 유의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한번 경험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매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NPL은 더더욱 아는 만큼 많은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모두 부자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